죽음의 조 나경원이 홍준표 한동훈 제압. 자, 김문수는 오늘 그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1차 토론회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미디어데이라는 거를 가졌죠. 거기 지금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미디어데이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흥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두 조로 나눴습니다. 두 조로 A조, B조로 나눴는데 이 A조는 청년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이 A조고 B조는 그 주제가 사회 통합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이 B조, A조, B조 이제 8명을 8강을 그렇게 나눴죠. 나눠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토론을 하고 누구와 토론을 할 것인지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A조에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A조는 딱 보시면은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의 독주가 예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약체로 분류되는 유정복, 양향자 그리고 또 안철수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이 주제가 청년 미래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착을 했죠.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자신이 있어서 이쪽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의 독주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B조는 사회 통합을 토론하는데 여기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A조보다는 훨씬 좀 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좀 유력한 후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죽음의 조. 보통 우리 월드컵 조 추첨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오죠. 아주 강한 팀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그게 이제 죽음의 조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국민의힘 토론 여기서는 B조에서 죽음의 조가 B조가 죽음의 조다. 이철우,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특히 B조를 보면은 탄핵 반대파, 탄핵 반대를 한 강력하게 반대를 한 세 사람이 여기 있죠. 바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탄핵을 찬성을 하고 탄핵에 어떻게 보면 앞장섰던 한동훈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 홍준표, 이철우, 나경원에게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B조 토론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서로 1대1 토론을 하면서 너 나와 하는 형식으로 또 지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A조 후보들은 19일 날 그러니까 모레 토요일 날 그리고 B조 후보들은 20일 각각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선거권의 혼술 홈페이지에서 제가 A조, B조 중에서 누가 가장 연설을 잘할 것 같은가 이렇게 제가 설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번 들러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A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김문수가 가장 잘할 것이다. 아주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90% 안팎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이 B조에서 가장 토론을 잘할 것이다. 여기는 지금 나경원 후보가 쭉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됐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많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나경원 후보가 이 4강 안에는 그 무난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를 한 것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 범여권 지금 국민의힘 1, 2, 3차 그러니까 1차 8강전, 4강전, 2강전 여기서 전부 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죠. 8강전은 100%, 2강전과 3강 그 양강전에는 50%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다. 다른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이준석 당 여기서 그 지지층이 들어오면은 역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선택을 하면은 가령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유승민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니까 아예 경선 참여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 버렸죠. 자, 그런데 오늘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딱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45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국민의힘에서 투표하는 나중 국민의힘 경선에서 투표하는 그 샘플이 그대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일단 한독수 대행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한독수 대행이. 물론 한독수 대행은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선 참여자 중에서 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독수 대행이 압도적으로 28.2%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김문수 후보, 한독수 후보는 아니죠. 한독수 대행. 그 다음이 김문수 후보가 18.2 해서 한독수 28.2, 김문수 18.2 해서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범위 바뀌죠. 그리고 김문수 다음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17.6%. 그 다음에 홍준표가 9.3%, 나경원 후보가 6.2%, 안철수 후보 4.1%. 그러니 일단 한독수, 제일 위에 한독수 대행은 이 경선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4명을 4강을 뽑는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의 여론조사 결과와 나중에 지금 아직 뭐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4강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이다. 안철수를 나경원이 지금 제치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 부분은 한동훈이 이 조사에서 처음에 13%였다가 11.6%였다가 17.6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바로 유승민 또는 오세훈 이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대선에 불출마한 이 표가 좀 한동훈에게 갔다.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다. 아니면은 중도 좌파 쪽의 지지. 근데 여기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좌파 쪽은 들어오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어쨌든 유승민의 이 표가 한동훈에게 좀 갔다. 지지세가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은 11.6에서 17.6으로 뛴 배경에는 유승민, 오세훈의 불출마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막판에 뛰어들었죠. 대선 후보 경쟁에 막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확실한 이제 4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더 치고 나가면은 홍준표도 제칠 수 있고 나중에 한동훈도 제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대중성이 있고 또 특히 이 상당한 그 전투력을 발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나경원 라다르크 이렇게 불리면서 그때 이 정치권에서 원내대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세게 싸웠죠. 자, 그 전투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 증가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드럼통 사진.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이 떨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이건 이재명이 굉장히 지금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무슨 뭐 부드러운 남자처럼 해가지고 대선 이제 앞두고 갑자기 막 변신을 하죠. 변신을 해서 뭐 옷도 뭐 니트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머리도 좀 이렇게 염색을 하고 눈썹까지 막 염색을 해가지고 브라운색으로 또 염색을 해가지고 마치 부드러운 이미지, 워낙 이 잔혹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그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이렇게 현혹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하면서 뭐 정책도 뭐 부드럽게 뭐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그 원래 이재명의 이 본색을 공격하는 것이 나경원의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이 드럼통이 뭐냐면은 201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정재가 주연한 범죄 영화 신세계에서 조직 폭력배가 드럼통에 사람을 이렇게 가둬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할 때 이 드럼통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이 모티브로 해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을 지적을 할 때 과거에 이재명이 본인 주변에서 한 5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본인은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하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당신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가 이것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드럼통으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학 뒤집혔죠. 이거 특히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그런 모습, 본색 같은 것을 들춰내기 시작을 하니까는 나경원 후보가 나서서 당장 이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민주당에서 무슨 민주파출소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무슨 계속 어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막 고발을 해서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유튜브들도 막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나경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경원 후보도 아예 맞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맞고소를 하면서 맞불을 놔버렸죠.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래, 그러면 이걸 한번 이슈로 삼아보자. 과연 이재명이 온화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가. 나중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이재명의 급소입니다. 급소를 지금 찌르는 거죠. 자, 그래서 맞고소로 맞불을 넣으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정략적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 대응하겠다. 드럼통이 대체 이재명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들 긁히는 걸까? 이렇게들 소독이냐? 난리법석이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일일이 다 거론을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그래서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실존하는 공포다. 아예 실존하는 공포다. 권력을 잔인하게 쓴다던 이재명이 더 큰 권력의 칼을 쥐게 됐을 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이 드럼통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야기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거 이재명이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온화한 척 하면서 본인은 무슨 보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저번에 이 비명 행사 지난 공천 때 작년 4.10 총선 공천 때 비명 행사 공천을 했죠. 자기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비명계가 이탈을 해서 30몇 명이 이탈을 해서 그걸 통과시켰죠. 통과시켰는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유창훈이 영장을 기각해버린 그때 원한을 가진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야 되겠다. 비명계. 그래서 나중에 공천 때 비명 학살을 해버린.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 학살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 학살을 해버린 그 사람이 자기는 정치 보복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보복은 잔인하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 모습 이재명의 실체를 나경원 후보가 앞장서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데서 홍준표, 한동훈을 제압을 하고 있다. 가장 이 연설을 잘할 것 같은 인물로 그러니까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인물로 꼽혔다. 이것은 혼술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압도적으로 나경원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한쪽 조에서는 김문수가 또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제압을 할 것 같다. 이런 조사가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